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지금 뭐 연일 지금 대한민국에는 검찰총장 내리기,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여당 의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완전히 검찰총장 윤석열을 내리기 위해서 법사위까지 뭐 뺏어가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또 이렇게 말을 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거치는 윤석열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확한 말이에요.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미국에서 FBI 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달랑 2년입니다. 그 2년도 이제 1년 정도 검찰총장께서 총장직을 맡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못 참아서 지금 집권 여당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검찰총장을 내려야 검찰이 개혁할 수 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이 계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면에서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1년밖에 안 됐는데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쉽게 뭐 대한민국이 어느 한 여당, 힘 있는 여당이라고 해서 여당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가 다 뭐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법치를? 그건 아니지요. 어쨌든 그래서 진중권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저들은 보장해 주기에는 너무 길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재구가 말한 것처럼, 아니 이제 1년 있으면 이제 끝나요, 총장 임기가. 그리고 대통령은 앞으로도 1년 기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바꾸면 돼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서 총장 만드세요. 지금 이렇게 아우성 치지 마시고. 지금 일 잘하고 계신 분을 자꾸만 흔들게 해서 뭐 할 거냐고. 이 나라 국민이 보고 있는데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아니잖아요. 무슨 검찰 적폐 청산합니까? 윤석열 총장이 적폐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맞지 않는 일을 하니까 이러는 것이죠. 자, 진중권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를 임명할 때 민주당 사람들은 그를 강직하다고 칭찬을 했고, 통합당 사람들은 그가 독립적 수사를 했다가 좌천당한 것을 복수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임명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알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 지금에 와서는 이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빨리 내려야 된다. 그만둬라. 뭐 서른호 의원 나 같으면 벌써 그만뒀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통합당에서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합당, 그 당시에 통합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윤석열, 그때는 이제 뭐 총장이 아니었었죠. 그때 이제 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했던 거야. 이거 지금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을 시키면 이게 집권당 또는 정부 이쪽 성향에서 일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했었죠. 근데 막상 총장이 딱 되고, 윤석열 총장이 딱 되고 일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조사할 건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역시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충분히 이 사람은 정의가 있다. 그리고 중립을 지키는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모든 분들은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만약에 검찰총장 내려오게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이 됐다. 국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1년 남은 임기를 그거 안 내릴 거예요. 만 내리면 대통령께서도 큰일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승인해서 지금 총장 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올려놓고 본인 내린다? 아유, 말이 안 돼요. 일단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진중권 교수님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평가가 양쪽에서 정반대로 바뀌었지요. 물음표. 그것은 그의 칼이 공정하며 중립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책 없이 표변한 것은 총장이 아니라 여야 정치적 처지겠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은 국민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저 거대 여당은 국민이 의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냥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수건사업이다 해가지고 검찰 윤석열 내려와라, 또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하셨던 분이 또 법무부 장 됐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모든 것은 일방통행이다. 대한민국은 집권 여당에 의해서 어떤 거든지 전부 다 통과시켜서 국민이 더 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딴 얘기지만요. 박주민 의원 그 주택 관계된 법안 만드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잖아요. 큰일이에요. 예, 그건 나중 시간에 또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어떤 이론적인 거 가지고 실제 상황을 전혀 몰라요. 이론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 국민은 버겁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진중권 교수님의 또 말을 더 들어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어용 지식인 우희종 교수가 나서서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네요. 총선에서 자기들이 압승한 게 윤 총장 물러나라는 뜻이었다고 맹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진중권 교수님이 맹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희종 저 교수님 이분 연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있어요. 몇 분이 우희종, 황희석, 최강욱, 뭐 설훈 하여튼 그 몇 분들이 드세게 합니다. 누구한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검찰총장. 왜 최고냐? 너무너무 정직하게, 너무너무 중립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최고이죠. 그동안 뭐 검찰총장들이 다 그 정치와의 관계돼가지고 자기와는 아무 생각 없이 옷 벗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뭐 오늘인가요? 내일인가?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하고 같이 만나기로 뭐 돼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뭐 뉴스나 또는 무엇서 기사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하고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시 민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을 내칠 것이라는 그렇게 주장했던 야당 의원들이 많다. 그리고 민주당은 표를 얻으려고 극구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지요. 표를 얻으려고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나쁜 분입니다. 우희종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여튼 뭐 무엇든 간에 진중권 교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이 나라가 너무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른 의원은 윤석열 총장 임명 시에는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이 아니다. 총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했었지요. 그러던 분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른 씨, 그렇게 윤 총장을 내치고 싶으면 정직하게 대통령에게 그를 내치세요. 이렇게 요구하세요. 진중권 교수님의 말씀. 대통령한테는 아무도 말 안 해요.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 안 씁니다. 자기들이 괜히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국민의 귀, 눈으로 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을 내려와야 된다. 빨리 내리자. 아니 이게 지금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벌써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국민으로부터 어느 사람이 신뢰를 못 받습니까?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서른, 최강욱 이런 의원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지하고 자기들이 모신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잖아. 이게 다 알아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왜 그거 생각 못 할까? 그냥 자기만 그냥 뭐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한테 자기들 목소리 높여가지고 각인시키고 각인이 뭐예요? 나쁜 걸 각인시키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대통령 보고 그에 따른 정치적 후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히 지라고 주문하세요. 그렇게 아니라면 그럴 게 아니라면 궁시렁 대지 말고 그냥 입 다무세요. 한마디 팍 정리 끝. 누가? 진중권 교수님이 그냥 요 대목에서 딱 정리 끝내버리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김재국 TV 방송 나간 다음에 또 뭐 서른 의원, 최강욱, 황희석, 또 우희종 이런 분들이 또 뭐 진중권 교수님한테 뭐라고 또 반격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중권 교수님 말씀이 다 맞다라고 김재국가 생각하는 것은 직접 맞잖아요. 직접 청와대 들어가 방문해서 청와대 들어가 아니면 전화 드려 아니면 비서관한테 얘기해. 그냥 그 대통령님이 알 수 있게 하라고. 빨리 내리세요. 윤석열이. 대통령님 안 내리면 누가 내립니까? 그거 하라잖아. 아무리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 맞아요. 거기 선거판에서는 그냥 국민한테 허리 90쭉 꽉 굽히고 손 내밀으시고 잘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딱 의회 딱 국회에 들어갔어. 들어간 다음에 딴짓해 딴짓. 괜히 누구 내려라. 그리고 뭐 법안 만들자.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구에서 당신을 국회에 보냈어. 보내면 지역 일도 좀 보살피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과 관계되는 게 어떤 거가 있을까.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무엇을 행복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해야지 그냥 틀려고 틀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누구 내리고 지금 적폐청산 지금 내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폐 타령 완전 타령하고 있잖아요. 적폐 타령. 이래서 국민들은 자꾸만 허리띠가 졸라매고 지갑은 작아지지 살 방법이 없어.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 버겁다고. 그런데 지금 집권당 의원들이
자꾸만 딴지 걸고 배가 산으로 가고 정신 못 차리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민을 위해서 당신의 지역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들이 갑자기 사기꾼들을 내세워 한명수권을 들고 나온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VIP 수건 사업의 처리죠. 친노 대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대통령 뜻으로 압니다. 대통령 뜻으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는 9억의 검은 돈을 먹은 부패 인사를 제 식구라고 챙겨주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부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그 많은 친목질을 공무로 여깁니다. 여기서 제가 진중권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모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일까요? 저는 여기서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수뇌부와 또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있는 의원들 중에 한명숙 총리가 총리로 있을 때 그때 아마도 어떤 도움을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소행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중권 교수님의 말씀이고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대통령 국민이 청와대에 입성시킨 대통령 이 대통령께서 그 한 개인의 다 전부 다 판결이 끝났어요. 끝나고 다 끝난 상태야.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런 것을 다시 재심 청구하라고 대통령 의중에 그런 게 들어있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일단은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다른 하나는 윤석열 흔들기죠.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뻔하죠. 어디서 어용 하나 데려다가 앉혀놓을 테니까요. 하하. 공수처가 뭐 7월부터인가요? 어쨌든 이 공수처는 있으면 안 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당의 그러니까 4+1인가요? 그걸로 패스트트랙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도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대선에서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야당에서 되면 이 공수처 폐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게 문제입니다. 예. 정치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자기들 세상이 될 텐데 그 전에 지금 걸려있는 수사들이 끝나지 않게 최대한 방해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80석이라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던 그런 사건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의석수를 가지고 그냥 독재로 이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고 암울합니다. 그리고요,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하네요.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했어. 그리고 그 힘으로 사법기관들까지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무너뜨려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욕망이겠죠. 욕망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정부, 입법부, 예, 다 장악했죠. 뭐 국회 180석, 행정부 대통령 계시고
그런데 사법부, 사법기관까지 다 장악하면 끝나는 거죠. 공산주의 됩니다. 사회주의 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이요, 후배들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가 그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술도 한 잔 얼큰이 했고, 그런데 그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몰랐던 것이 있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다, 이렇게 후배들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야, 뭐 어디 그럴 수 있냐,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무부 장관, 검찰? 이랬더니 후배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법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공부 좀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깊숙이 들여다보고 살아오지 않아가지고 세세한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 근데 후배들 말이 맞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 입법부 다 가져갔고 이제 사법기관까지 가져가려고 다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사법기관까지 다 가져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됩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그 다음엔 언론 개혁을 한답니다. 아니, 이미 도처에 널린 게 어용 매체고 비판 매체는 탄압을 받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하겠다는 건지 이들의 욕망에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큰일이죠. 이 사람들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진중권 교수 말씀에 의하면 이보다 더한 것들도 있어요. 지금 뭐 다음 주인가요? 또 이제 한국일보에 연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기가 막힌 게 하나 연재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거만 올라놓으시면 제가 또 팩트만 가지고 와서 우리 김재구 TV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자,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이제 다른 건데, 방금 다음 글의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아, 이 말이 그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제 글을 쓰고 계신 게 이제 완성이 됐대요. 하지만 발표는 좀 늦어지겠죠? 왜 이 나라가 우리에게 낯익으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당 청정을 주도하는 586 세대의 멘탈리티에 관한 글이기도 하죠. 그 나라를 그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요? 진중권 교수님,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백성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이 나라죠. 이 정권이죠. 이 집권당이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빼고 앞으로 이 정권에서, 이 집권당에서 4분의 대통령이 더 나온다. 그때는 우리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년. 그냥 숨 버겁게 살다 가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만약에 2년, 아직 2년 안 남았죠. 만약에 다시 이 집권당이 또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근데 김재구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집권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절대 바뀐다. 그리고 지금 저 괴뢰 집단들이 지금 퍼붓는 것을 보면 국민은 2번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이 당연히
바꿔준다. 그래도 견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 180석, 그리고 대통령 여당, 독재죠.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이 여기서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돌아오는 대선에서 미통당이나 또는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견제가 되죠. 당연히 180석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야당이에요. 견제됩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그 좌파 세력에 너무 이렇게 좌파 성향으로 많이 가 있지만 지금 젊은이들도 많이 지금 뉘우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야당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한쪽에 다 물어주면 안 되는가? 이것을 이제는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바꿔줘야죠. 원래는 10년 주기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국민들 바꿔주셨는데 이번에는 어쩌다가 그냥 내리삼패를 야당이 졌죠. 그것은 야당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추스리고 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울진인가요? 그 어느 사찰에 계신데 성완종 씨가 성완종 씨죠. 이분이 지금 특사로 내려갔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특사로 보냈어요. 뭐 특사라기보다는 김종인 위원장 메시지를 들고 갔어요. 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직은 여당 행포가 그대로 되지 않느냐. 아직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으로 돌려주면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19일 할 것을 좀 더 생각해라. 그리고 합의 좀 봐라. 협치해봐라. 다시 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김태년 원내대표 항상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꾸 야당이 지금 발목을 잡는다.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러시는데 뭐가 야당이 잘못합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그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전례 없는 것을 바꿔놨잖아요. 그거를 일단 짚고 넘어가셔야만이 모든 협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 언론, 그리고 통합당, 또 국민의 대다수. 그리고 그걸 헤아려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했잖아요. 자, 법사위원장만 미통당에 주세요. 나머지 다 갖고 가라. 17개. 17개 상임위 다 갖고 가세요. 하나만 주세요. 그 소리거든.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또 진짜 이게 협치가 안 되고 안 통하고 이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진중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목에 대해서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고 가서 이걸 완전히 전부 다 이렇게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 심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통당에서는 다 가져가라고. 법사위원장만 놔줘. 그리고 마음대로 해. 우리는 절대 윤석열 총장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하는 행태가 잘못했으니까 이것만 해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그러니까 법이라도 우리가 똑바로 지킬 거야. 이거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그냥 뭐 무슨 그냥 뭘 뺏어가듯이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여기가 무슨 양육강식입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아직 시간이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지금 국회를 열고 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혼자 하신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또 그 위에 또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해찬 대표님 또 있고 많은 분이 계신데 솔직히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청와대 주호영, 김태년
두 분 청와대를 불러서 이제는 협치해라. 그래서 나오신 다음에 협치를 누가 안 했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잖아. 그러니까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청와대가 벌써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어찌 대통령께서 협치하라고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뺏어오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개원도 못하고 저렇게 있지 왜? 원구성도 못하고 있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걱정하시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불편한 신경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일단은. 어쨌든 미래통합당 분발하시고요. 또 원외 그리고 외곽에서 지금 많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심 속으로는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